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결국 말투가 인성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소통법을 강의하는 사람으로 남들과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반성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인식해서 사실 이제 피곤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늘 의식하고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좋아집니다. 사실 예전에 저를 생각해보면요. 막 스트레이트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들이 내 의도와는 얼마나 다르게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제 와서. 한마디로 예전에 이제 뾰족뾰족 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좀 둥글게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하는 말을 자주 경계하는 편이세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내 말투를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보는 계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시죠. 왜 이런 체크가 중요한가 하면요. 결국 말투로 그 사람 인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내 속을 다 뒤집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제 말투를 교정해서 어필하게 되면 대단히 사회생활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의 인성을 그야말로 결정짓는 말투, 좀 더 품위 있는 말투 세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긍정적 말투입니다. 강의 갔는데 한 임원이 앞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 강의를 끝나고 이제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받는데 그 이제 임원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의를 듣다 보면 그래 저래야지 그래 다 알겠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아는 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 말투가 어땠냐면 그런 진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직원을 보면서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지금 듣는 거예요. 제가 점심도 못 먹고 와서 강의 듣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따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사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긍정적 화법, 말투를 써야 된다는 걸 알면서 좀 아까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문장들이 대부분 부정적 화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 직원들이랑. 주변에서 직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이제 즐겨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는 직장 상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불편해야지. 사람들은요, 이제 긍정적으로 말해야지 된다는 거, 다 사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실제로 그 말에서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실제로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의 갭이 언제나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화법을 쓰자고 작정하는 거, 신경을 이렇게 막 곤두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 화법을 딱 되뇌고 있으면 습관이 되도록 자기가 이제 계속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맞벌이하는 와이프가 먼저 집에 와서 막 찌개를 끓이면서 당신 배고파?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과연? 배고파 죽겠어. 피곤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와 배 엄청 고픈데 그러니까 지금 저녁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배고픈 상황에서도 누구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누구는 죽겠다고 하는 거죠. 남편이 이제 야근하고 오는 와이프한테 이번에는 늦게까지 힘들었지? 라고 얘기했어요. 남편 딴에는 정말 이제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죽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몰라. 말 시키지 마. 이렇게 힘들어서 짜증내는 사람과 그 아내와 똑같이 야근하고 온 상황에서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힘들긴 뭐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자주 야근하면서 라든가 저녁을 제대로 먹고 이래서 괜찮아. 또는 진짜 너무 힘들 경우에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 애들 얼굴 보고 당신 얼굴 보니까 피곤이 좀 풀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같은 상황이라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긍정화법을 쓰면 결국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있어요. 기분이 상하거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화법은 사람의 인품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영화배우 한우주 씨가 나온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이미지가 착하고 천사 같고 막 이제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회자가 물어본 거예요. 정말 당신처럼 그렇게 천사같이 정말 착한 사람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효주 배우가 뭐라고 하냐면 아름답다 이렇게 소리친대요. 그 사람을 욕해봐야 나만 격이 떨어지니까 너무 인상적인 대답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시자고요. 직장에서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뭐 그런 선배, 후배 막 뺀질대고 막 그리고 뒷담화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 그 없는 인품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그래 봐야 내 인품에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한효주 배우처럼 참 아름답네 그래요. 이렇게 하고 마음에서 탁 접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배려의 말투예요. 배려의 화법은 철저히 습관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김 대리가 거래처에서 뭘 말을 잘못했어요. 섣부르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회사가. 겨우겨우 김 과장이 수습을 했어요. 김 대리는 이제 대역죄인인 것처럼 김 과장한테 저 때문에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김 과장한테. 김 과장은 어떤 화법을 쓰는 사람일까요? 이제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래도 김 대리가 제때 실수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준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거야. 다음부터 조심하자. 이런 김 과장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김 과장 유형. 너 때문에 아주 회사가 쑥대밭이 됐어. 너 때문에 신용도가 확 떨어졌어. 어쩔 거야 도대체. 이런 유형이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덕분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때문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덕분에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자고 작정하셔야 돼요. 이게 배려의 말의 첫 번째였고요. 한 가지 더 든다면 고맙다는 말이에요. 배려의 화법은 고맙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고맙다고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저도 막 가족들한테 막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지는 못해요. 특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특히 가족, 직장, 후배한테 고맙다는 말을 수시로 하기에 어색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꾸 써버릇 하잖아요. 관계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깁니다. 노력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습관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자고요. 자, 밥 차려준 배우자한테 너무 당연하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고마워, 막 너무 맛있다, 막 이런 거. 막 너무 이제 늦게 들어와서 막 지쳐 있는데 이 배우자가 그래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먹고 자야지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챙겨주면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자고요. 자, 세 번째, 예언의 말투예요. 올해 이제 제가 많이 시도하려는 화법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 그야말로 예언의 화법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어렵다고 말하면 쉬운 일도 어려우시니까 힘들다는 말, 어렵다는 말은 이제 되도록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대신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될 거야. 괜찮지 않은 상황이면 곧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신년에 다들 덕담하잖아요. 그런데 덕담을 참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V를 보는데 어떤 이제 유명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신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다들 잘 이겨냅시다. 이렇게. 그거 들으면서 참 굳이 말을 저렇게 할 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오지 않을 미래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힘든 일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아예 그냥 힘든 일 많아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올지 기대해야죠. 올해는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란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런 말의 차이가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어렵다고 말하면 쉬운 일도 어려워지죠. 회사에서 이제 올해 매출 목표가 본부별로 이제 팀별로 막 배분됐어요. 근데 막 이거 못해 아주 물 먹으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반응한 사람이 있고, 그럼 부담스러운 목표 수준을 보고 일단 투덜대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어떻게 하면 그럼 저게 될까? 이거를 벌써부터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직원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너무 뻔한 답이 아니냐고요. 그죠? 어떤 사람이 또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거 너무 어려워서 3년은 봐야 돼. 이거 괜히 시작했나?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니야? 주변에 아무도 안 되던데? 이렇게 타령하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나는 2년 동안 완전히 올인해서 반드시 붙는다. 주문을 외우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정말 안 될 요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뱉는 순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동일한 상황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는 거죠. 본인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이것만 극복할 수 있으면,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다른 어떤 일도 못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왜 보통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 몸에 어디 한 군데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팔다리가 저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아픈 사람도 있고,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치통으로 와요. 이거 스트레스가. 그래서, 막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치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치통 때문에 고생하고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이만 안 아프면 내가 못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아플 때면 애만 건강하면 내가 못할 일이 뭐냐 진짜 올림픽도 나가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지금도 조금 버겁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그 생각을 떠올려요. 내가 지금 치통도 없는데 내가 애들도 다 건강한데 내가 뭐 이까짓 걸 왜 못할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사고를 조금 규정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그래요? 말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말해봐야 돼요. 내가 뭐 치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사대구시 멀쩡하고 뭐 컨디션도 괜찮은데 내가 이까짓 걸 못하겠어? 소리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오늘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언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의 말투가 나의 하루를 만듭니다. 그 하루가 일주일을 또 만들죠. 또 한 달을 만들죠. 그렇게 내 인생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합니까? 오늘 어떤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나은 말.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통째로 살리는 말을 하도록 오늘 조금 더 노력해보는 그런 아주 좋은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